두 번째로 디지털 스티커 작업 시 필요 충분한 장비. 자, 요건 저거 먼저 뭐 말씀을 먼저 할게요. 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프린터만 하더라도 소상공인들한테는 장비가 만만치가 않죠. 프린터 있어야지. 그다음에 재단기 있어야지. 또 뭐 재본하시는 분은 재본기 있어야지. 그다음에 코팅기 있어야 되지. 튜닝기 있어야 되지. 뭐 하다 보면은 이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MSC 하나 아니면 Z3 거 하나 있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도입을 한 다음에 초기 MSC는 속도가 너무 느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더 있어야지. 하나 가지고는 거의 뭐 방세서 뭐 한다시피 하니까는 두 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코팅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핫코팅 가지고 했었는데 유포지명 다른 또 투명이나 다른 거 그다음에 또 클라이언트가 뭐 하다 보면 오래되니까 또 벌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일루전님한테 살살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좀 배우고 해가지고 그나마 저기 그 스티커 전용 그러니까는 그 코팅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거 전용 코팅기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스티커를 또 조금 더 좀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는 롤 프린트 스티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또 롤로 되는 또 저기 커팅기도 하나 좀 갖다 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다 놓으니까 또 리와인드기도 하나 또 좀 갖다 놓게 되고 리와인드기 갖다 놓고 하니까는 롤 프린트로 된 것을 일률적으로 한 50cm 50cm 또 롤을 잘라줘야 되니까 또 이것도 그 뭐야, 슬리팅기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50cm, 30cm 그렇게 정확하게 잘라주는 것도, 그 다음에 또 저가 실질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뭐 병 스티커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무슨 어디 스티커에 붙이는 뭐 바인더라고 해야 되나? 뭐 디펜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롤 스티커나 아니면 스티커를 이렇게 딱딱 붙여주는 뭐 이렇게 좀 장치, 뭐 이건 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비싼 장비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비싸진 않는데 짜잔짜잔한 그런 어떤 장비들이 필요는 아니지만 충분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비라는 게 좀 필요 충분한 장비라는 게 또 좀 무엇인가라는 것도 좀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카페 지금 신입 회원들 보면은 되게 보면 저희 카페는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그 오셋이나 디지털 프린터나 그런 것을 지금 뭐 쓰는 거는 대충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카페에 또 그나마 남들보다 좀 속된 얘기로 자신 있다 그러면 스티커 분야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거 스티커 전문 카페 같이 이렇게 점점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신입 회원들 보면은 다들 스티커 제작하는 것을 알고 싶고 스티커 또 몇몇 친구는 스티커 지금 저기 그 판매를 하고 싶어 가지고 되게 보면 디자인과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샵을 한번 하려면 제일 예전에는 뭐 제일 잘 나갔던 게 저 생각에는 명함이나 아니면은 무슨 그 뭐 같은 전당 같은 거였었는데 저 생각에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냥 판매 뭐 인스타니 뭐니 해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하나의 큰 어떤 그 분야를 이루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캐릭터 하는 친구들이 전에는 뭐 웹툰으로는 요즘도 웹툰도 나가고 그랬지만은 그거보다 더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미니멀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돈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적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스티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임 스티커라는 게 일단 벌써 초등학교에는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시장이란 게 보면은 저도 한 몇 년, 한 1년 전에 알았는데 저기 꼬마나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는 스티커 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그러니까 모으고 모하는 거 뭐 그래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스티커를 제작을 시작하려는데 이게 장비를 제일 걱정이죠. 장비를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지금 토론은 지금 사용하시는 장비는 어떤 장비고, 그 다음에 이런 장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좀 나간다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 장비는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값싸게 가성비 저거 항상 부르짖는 가성비 값장비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제품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먹으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장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서로 어떤 그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나 먼저. 저는 장비가 많이 있었고. 근데 장비도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 아닌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하면은 너무 많죠.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그 아니 필요하고 또 필요 장비서부터 충분보단 일단. 제가 왜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스티커가 종류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어떤 분야를 하겠는지가 일단 정해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스티커라고 하는 게 보면은 띄어쓰는 용도가 많다 보니까 방칼을 해줄 수 있는 방칼 커팅기. 방칼.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우리 카페에서는 하는 게 이제 MSC겠죠. 다음에 이제 그 큰 종이를 그냥 납품한다는 건 거의 소비자한테 욕먹을 짓이니까 그걸 잘라줘야 되겠죠. 그 쓰기 편하게. 칼로 다 자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그 제장기로 해야 되니까 소형 제장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냥 제품이 나가면 코팅 안 하고 나가면 또 좀 경쟁력에서 뒤지다 보니까 코팅기 정도. 그리고 네 개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스티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저걸 서로 프리토킹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프린터도 보면은 사실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뭐 천양지 차이. 초보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어느 오키 쓰시는 분들도 있고 캐논 쓰시는 분 니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록스도 있고 뭐 제록스 가지고도 잘 뽑더라고요. 뭐 부산 성신 뭐 보면은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코팅 같은 경우도 참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핫코팅도 쓰기도 하기도 하고 요즘 아트스틱한 핫코팅도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쿨코팅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단기 저는 이거 할 때 재단기 문제에서 가장 뭐한데 요즘 반칼은 거의 해가지고 나가나요? 뒤에 후지 반칼? 후지 반칼 얘기하신 거 아닌가 아까? 동호성 맞아요. 동호성. 그러니까 후지 반칼 뒤에 그러니까 하는 거 그것도 혹가다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재단기는 참 뭐한 게 일반적인 종이 재단기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거 스티커 재단하려면 야 이거 지금 스티커 똥 붙는데 그것도 좀 또 참 답답하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또 뜯어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계속 또 뜯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양이 작을 때는 괜찮은데 양 좀 많으면 뜯는 것도 일이야 그거.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린터 그다음 코팅기, 커팅기, MSC 같은 커팅기, 그다음에 재단기 요 네 개가 필요로 하다. 저는 돈 없이 시작했거든요. 네. 그냥 그 카드로 했어요. 카드로 최소한의 장비를 사서 했는데 우선 장비를 생각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제품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 제품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 제품에 맞는 장비를 내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금액이 모질라다. 그러면은 장비를 그냥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장비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품군을 꾸려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최근에 이제 네임 스티커 관련돼서 이제 장비들이 꽤 나왔는데 네임 스티커도 장비가 좀 고가인 것들이 많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돈도 없이 시작했고 정말 커팅기 한 20만 원짜리 하나, 프린터 개인용 프린터 20만 원짜리 하나, 4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거기에 원단 사가지고 했고 판매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했을 때 어떤 제품을 이렇게 뭐 네임 스티커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페이지 스티커로 하셨나? 네임 스티커도 했고요. 근데 그 장비는 예를 들어 볼게요. 커팅기만 있어도 스티커 만들 수 있습니다.
시트지 사가지고 초보 운전 스티커 해가지고 차에 붙이는 거 만들면 됩니다. 커팅기란 것은 어떻게 우리 재단기를 얘기해 아니면 그냥 우리 MSC 같은 MSC 같은 MSC. 왜냐하면 그 초보자 헷갈리기 쉬우니까. 커팅기 한 대만 있어도 어. 스티커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터만 있어도 판매 가능합니다. 도모송된 라벨 스티커 사가지고요. 그렇죠. 거기 출력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준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거기 맞춰서 이제 판매해서 매출을 늘리다 보면은 내가 거기서 장비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되는 만큼 내가 관심 가는 분야에다가 그 장비를 추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나가면 되고요. 그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경험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해서 무슨 경험? 그러니까 장비를 쓰는 경험, 뭐 판매에 대한 경험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지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장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근데 지금 우리 그 일조님 말씀대로 초창기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간단한 커팅기 해가지고 그다음에 간단한 프린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저 생각에는 초창기 한 3, 4년 전까지만은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금의 상황에서는 이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생산성 떠나가지고 퀄리티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유지가 될까 그것도 걱정이 돼. 그래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 장비 지금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우리 새롭게 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이 장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좀 난 내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소한의 장비 뭐 Z3는 안 해도 그냥 MSC 뭐 프로토타입 1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네임 스티커다 만약에 네임 스티커다 일반 스티커다 그러면 유포지나 뭐 그 켈지에다가 그러니까 수성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수성 잉크젯 프린터 하고 그 다음에 코팅기는 뭐 코팅을 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정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최하 뭐 해가지고 그냥 A4 하기든 뭐하고 아니면 A3 정도 해가지고 그 대신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유포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목이 유포지에다가 코팅해서 나가는 그 항목은 찾으면 되겠지 뭐 근데 유포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VC 뭐 그거는 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기 뭐 유광으로 코팅해서 나간다 그러면 뭐 그런 대로 뭐 생산성과는 뭐 경쟁에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다음 그 뭐냐 그 무한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하게 되면 좀 그 생각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게 하다 보면 미디어가 한계가 있으니까 미디어가 좀 다양한 미디어가 안 되고 수성의 미디어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으신 분은 마샤라체님이잖아요. 마샤라체님이 채팅에다가 궁금한 걸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시겠죠. 네. 물어보면 제가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기도 정해야 되고 커팅기도 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롤이냐 시트로 갈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거 빠른 처음부터 아니 마샤라치님은 롤로 갈지 그러니까는 이게 손으로 갈지 너무 연구를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일단 말씀.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원가를 생각 안 하고 초기 비용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제록스 5001이나 오키 혹시 오색 쓰세요? 4색 941 같은 경우는 오키 941이나 제록스 500 이제 단종되고 다른 모델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계가 세워도 300만 원대니까 저렴하게 대신 장당 출력 단가는 조금 비싸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코팅기 수동으로 하는 거 초월음 같은 거 중고 저렴하게 해서 하면은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일단 시작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쌓는 게 그리고 나서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MSC도 한데 L3 모델로 9모델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롤로 가면 이것도 롤도 장비가 너무 많고 하니까 수성도 있고 UV도 있고 솔벤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하기는 여기서 접근하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 그렇게 작게 제록스 5005 아니면 오키 941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스티커 초창기 때는 대개 보면 디지털 프린트를 하시던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비 하나 그냥 커팅기 MSC 하나 사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해가지고 서로 토의가 있고 무슨 정보 교환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는 새롭게 스티커를 가지고 스타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냥 뭐 재본하고 이걸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티커를 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그냥 스티커를 먼저 스타팅 포인트가 스티커야. 그러니까는 이걸 참 어드바이스 해주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거를 잡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성비 값서부터 잡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목표치는 굉장히 높고 근데 현실적으로 다른 인쇄 안 하신 분이 스티커를 제일 먼저 이걸 시작해갖고 상업적으로 런칭하는 게 가능할까요? 접니다. 근데 디자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일단은 시장이 먼저 선정돼야 된다고 봐요. 내가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시장이 그냥 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찾는다고 하면 장비 찍어줄 수 있는 게 없죠, 진짜. 여기저기 다 하겠다고 하면. 디지털 이 프린터가 저 같은 경우 뭐 스펙상에 보면 뭐 이것저것 다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캐논 하나 쓰고 있지만 거기 스펙은 보면은 뭐 투명지부터 해갖고 다 됩니다. PVC까지. 다 있어. 저 니코에 가서도 한번 말다툼했던 게 그거에서. 현실은 안 되는 게 많죠. 네. 정착에서 문제 생겨, 뭐에서 문제 생겨, 그럼 정착 그 원단에 따라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거나 그런다면은 좀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텐데 어떤 기계는 뭐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고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아드지를 이용한 스티커를 하겠다든가 뭐 유포지를 가지고 하겠다든가 뭐 투명지를 하겠다든가 어떤 이러한 뭔가가 하나가 그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시장에 맞는 거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장비도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장비 뭐가 좋아요 그런다면은 이건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뭐 돈 많고 장소가 많다면은 아무 관계 없겠죠. 솔직히 지금 아까 저 같은 경우가 4가지를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갖고 있는 캐논 850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사갖고 좀 비싸게 샀습니다. 4,000 주고. 그리고 저도 정보가 몰라갖고 중고 그 전동 제감이 200만 원 주고 샀어요. 나중에 그거 사고 나서 1년 있다가 뭐 현대 오피스니 뭐니 광고가 하도 나오길래 들어갔더니 120만 원 하더라고요. 새 거가. 뭐 중고를 뭐 새 거보다 80만 원 비싸게 했지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정보를 먼저 취합을 해야 되는데 정보는 역시 발이 뛰는 거 외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카페라든가 가서 정보도 얻고 그리고 직접 어느 정도 카페하고 활동이 되다 보면 얼마든지 가서 좀 보여줄 수 있는 분도 하니까. 말씀 중에 특히 정보라고 하니까는 저도 사실 물건을 하나 살고 또 특히나 이번에 커팅기 우리 MSC 처음에 할 때는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인쇄 박람회도 한번 가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 아니면 중국 알리바바도 되게 중국에서 많이 나오니까 통해서 하고 웹 통해서도 하고 하물며 디지털 프린터 뭐 니코를 쓰고 있지만 그거 살려고 사실 한 3년 전서부터 3년 더 됐어. 견적 물어보고 뭐 하고 야 이걸 사야 되는 게 좋을까 말까 아주 굉장히 망설이고 뭐 해가지고 사실 구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뭐 지금 짜잔한 장비들이야 뭐 이렇게 금방 하지만 그래도 메인이 된다는 장비들 이렇게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급하게 그다음에 빨리 급한 마음에 그냥 빨리 그냥 앉아서 그냥 좀 찾아가 가지고 구경하고 뭐 하고 되게 구경하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예전엔 더 그랬지.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요즘 카페들이 서로들 해가지고 그나마 우리 카페나 뭐 이렇게 서로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했지. 사실 이 우리 딴에는
간단한 거 하나조차도 어떻게 보면 큰 노하우거든. 특히 스티커 쪽은 그렇잖아요. 뭐 우리 지금 뭐 저기 그 뭐냐 우리 밀조님 저번에 가르쳐줬던 스티커 그 코팅지 그거 역시도 저거 한지 한 1년이 됐어야 야 이게 참 이런 스티커를 하물며 전에 카페 우리가는 저 개인적으로 저기 올드 프린트 그거 했을 때 스티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있었어요. 한 10대 분.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운영진 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자. 그래도 아무 얘기 정보 교류 안 하면은 그냥 다 강제로 그냥 중지시키든가 뭐 하든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정보 교류를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러더니만 그냥 다 뭐 나가고 저 피어들 카페 하든가 뭐 하고 그때 거기서나 뭐 좀 한다고 하다가 또 다시 우리 카페로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안 받았어 그분들을 그렇게 됐는데 이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보 교류를 사실 잘 안 가르쳐 주게 돼요 사실. 왜냐면은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하나 하더라도 어렵게 배운 거거든. 그 다음에 어렵게 물건 구입을 하고 뭐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전화 한마디 아니면 그걸 뭐 물어보요. 그러면 물어보요 해가지고 뭐 다 가르쳐 주면은 그거를 근데 그나마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우리 그 스티커 쪽인데 스티커는 점점 그런 노하우가 다른 거에 더 좀 더 필요로 한 것 같아. 그냥 미디어도 종류가 너무 난 며칠 전에도 미디어도 보니까 일반 스티커 아트 스티커도 노멀, 강적, 초강적 해가지고 3가지 스타일로 해가지고 난 그냥 아트 스티커는 그냥 일반적인 노멀 그걸 했는데 아무 그거 하자 없이 다 했었는데 또 어느 업체는 또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초강적을 또 의뢰를 하든가 그런 또 그거 들은 친구들은 초강적 스티커는 어떻게 뭐 그러면 나도 스티커에 대해서 좀 오래 좀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모르는 거야. 또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는. 예. 고무에 붙는 스티커도 있어요. 고무에 붙는 스티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스티리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튼 너무 뭐 하니까는 이거는 아무튼 뭐 마무리적인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부적인 거는 일단 뭐 가성비가는 값이라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발품으로 띄워가지고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샬 아처님이 수성 완료하고 PVC 켈에 하는 거랑 라텍스로 출력한 다음에 도무송하는 거랑 고민이시라고 지금 질문했는데 근데 라텍스는 요즘 실사에서는 라텍스는 거의 다 점으로 가는데 근데 스티커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재질이 좀 범용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럴 바엔 UV지 라텍스보다 근데 UV지. 라텍스는 잉크가 튀어나오지 않고 UV는 튀어나오니까 그럴 바에는 솔벤이지. 솔벤은 또 좀 냄새 때문에 그런가? 냄새도 그렇고 해는 것도 몰라. 엑선 솔벤 잘 나오지만 지금 기존 그 네임 스티커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PVC의 솔벤 출력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가장 좀 인기가 많은 게.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유독성 그런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어. 이제 한 업체에서 라텍스나 UV로 바꾸면서 솔벤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이렇게 그렇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라텍스나 이제 UV 쪽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네네네. 모이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많이 파는 그 업체가 라텍스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라텍스를 물어보시죠. 근데 라텍스가 현실적으로 친환경이냐라고 하면은 별로 아니. 친환경인 것 같지는 않은데 다 마케팅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안료를 하실지 라텍스를 하실지 결정하시기 전에 어떤 제품, 어떤 스티커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 게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샬님이 그 고민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사도 우리는 많이 하니까는 공연 쪽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실사 쪽 입장에서 보면은 라텍스 시대는 벌써 지났어. 라텍스는 지났어. 그냥 UV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장비 교체 없이 뭐 계속 하겠다 그러면 약간 불뚝 튀어나오더라도 이거는 뭐 자기가 조절하면 되니까는 사실. 근데 UV로 가야 되는데 근데 UV 가지고 그냥 업체랑 부딪히기 그냥 경쟁하기는 이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가격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원가적인 그것 때문에. 라텍스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라텍스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싸리 그냥 뭐 수성 알료에다가 코팅해가 그냥 값싸게 쫙쫙 나가는 게. 근데 네임 스티커로 수성 완료에다 코팅해갖고 네임 스티커가 되느냐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뭐 하시는 분도 많지 않나? 여기 네임 스티커에 대해서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환경 검사라든가 이건 받아야 되나요? 환경 검사가 아니고요. 어. 네임 스티커 자체가 그 학용품 교구 문구에 포함이 돼요. 그래? 그래가지고 KC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을 받아야 돼요. 예, 100% 받아야 돼? 100% 받아야 되고요. 그거 없이 판매하면은 아주 곤란해져요. 그래 그냥 또? 사업 정지. 그러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인터넷이 가장 확실하죠. 확실하게 지켜야 되죠. 어, 왜냐면은 인터- 네임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공격 들어와요. 그래. 바로 신고 들어오고요. 그럼 네임 스티커 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KC 받았어요? 인증은 당연히 받았죠. 그러면 받을 때는 뭘 나중에도 그거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한번 아까 천리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저기 미디어에서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뭐 받아야 되는 게 뭐 알려나 뭐 이렇게 그 뭐 잉크에서도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한가? 미디어에 출력을 한 상태로 완제품 된 상태로 그걸 받으면 다 그래요? 되는 그렇게 거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실험 뭐 그런 인증 받듯이. 그렇죠. 검사를 한 다음에 독성 성분이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어. 인증서를 줘요. 검사기관에서. 어렵진 않아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러면 각 미디어마다 다 받아야 되나? 그렇죠. 미디어마다 다 종류가 틀리면은 재질이 어차피 틀리면 다른 제품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미디어 종류마다 만약에 뭐 투명한 PVC에다 한다, 그 하얀색 PVC에다 한다, 그럼 또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둘 다 받아야 돼요. 근데 함께 묶여져서요,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튼 요 주제까지는 그러니까 2번까지는 그러니까는 그 필요 충분 장비란 그러니까 장비란 정말로 진짜 끝이 없네요. 어떻게 안그래님 더 하실 얘기 장비나 천리 형이 지금 그 스티커 배우는 게 재봉원 인쇄 배우는 거랑 똑같지 않냐고 질문을 채팅에서 하셨는데 요건 세 번째 그래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가성비 가변 장비 얘기하면은 저는 리코 5000 시리즈가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근데 이게 가성비 갑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비싸지. 얼마예요? 이거 거의 한 3천만 원 되죠. 3,500만 원. 3,200 정도 지금 내려갖고 근데 이제 단종되니까 5,300이 나오고. 요번에 새로 나오는 5천 시리즈를 뭐 이벤트로 해준다는데 3천 정도 뭐 생각 3천 초반 3,100 뭐 이제 정도. 저희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유포지나 이런 플라스틱 미디어 재질이 제일 무난하게 찍히는 게 5천 리코 5천이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프린터가 특성이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마니님이 얘기했지만은 요즘 프린터가 다 좋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 회사 니코 회사만 그러니까 퓨저나 아니면은 그 대전체너 그뭐 거기에 정착 벨트니 뭐니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온도 조절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토너가 다른 토너들은 그런 검정이 잘 정착이 안 되더라고. 점정이 자꾸 우러나오고 그러는데 그 정착이 그나마 좀 낫죠. 근데 니코가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못으로 박박 긁으면 다 긁혀. 뭐 근데 어느 뭐 없어지나 뭐 있는 자리에도 박박 긁더라고. 근데 그나마 그러니까 정착이 그나마 탁 붙는 게 니코 그냥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사실 그거 개념에서 조금 뭐 해가지고 어차피 그래도 코팅해야 되는데 코팅해야 된다고. 코팅하기 전에 이제 인쇄 퀄리티가 캐논이랑 저 리코는 5천도 있고 7천도 있는데 7천이 더 상위 기종인데 유포지랑 이런 게 그 7천도 좀 캐논도 그렇고 전사에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은 정전기가 많이 발생해서 겨울철은 확연하게 문제가 있고. 정전기는 5천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많은 재질에서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찍히고 그리고 뭐 재질도 훨씬 덜 타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이제 가성비로 따지면 5천을 좀 권장을 하고 싶고 저렴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은 오키 941이 그래도 오키는 토너값이 만만치가 않지 않나? 원가 기준하면 2배 정도 봐야 돼요. 뭐 호환 얼마예요? 리코는? A4는 30원, A4 기준으로. 30원이요? A4 기준으로. A4 기준으로 30원. 저는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요, 오키가 941이 토너 가격이 내렸어요. 그래요? 예, 많이 대폭 내려가지고 전에는 이제 드럼하고 토너 이제 교체 비용을 합해서 계산했을 때 한 장당 150원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A4? 예, A4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출력하는 게 이런 그
이미지들이 그렇죠. 많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는 그 규격보다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후량이 안 나오거든요. 스펙상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0분의 1 그렇지. 예, 뭐 이미지가 많으니까. 드럼하고 톤은 단가가 내려가지고 장당 100원 이하 80원에서 1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거 했을 때. 예. 그러니까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드럼하고 토너하고 같이 갈아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토너 어떻게? 3번 갈 때 드럼 한 번 갈아줘. 예, 그 정도 되는데 드럼이 생각보다 이미지가 뭐 많은 데는 제가 보기엔 멀쩡한데 뭐 기계에서 더 이상 안 받아주고 가려고 하니까요. 기계에서 삐삐 소리 나서 그런 네, 건가? 그냥 뭐 안 갈면 작동을 안 하니까요. 어쩔 수 어. 없이 가는데. 남아도 그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거 만장문이라고 만장 빼면은 아예 안 나옵니다. 저는 근데 실제 스펙보다도 드럼이 더 일찍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죠. 근데 그거는 뭐 호환 뭐 그런 건 안 쓰나? 호환 엄청 많죠. 호환 오키는. 엄청 많죠. 오키 예. 많죠. 그다음 칩도 막 그냥 엄청 리세터 많죠. 예. 리세터. 근데 그 써도 아무 하자가 없나? 아무 하나 없어요.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싸게 쓰시면 오키는 워낙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고 뭐 네, 중국 제품도 그- 워낙에 많고 뭐 해가지고 국내는- 블랙이 잘 나와요? 블랙- CMI 블랙 지금 뭐 CMI만 쓰시나 아니면 어떻게 CMI? 저는 사색이에요, CMYK. CMI K 네, 사색이에요. 사색이니까 예, 화이트는 그 비싸서 화이트는 쓰고 있고요. 뭐, 예. 그렇지. 근데 블랙은 어. 마음에 상당히 안 듭니다. 911이 그 얼마 정도 되나? 상당히 그 가격이 그래도 되지 않나? 가격은 300몇십원. 200대요. 200대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 그 가격에도 예. 괜찮은데? 처음에 접근하시기에는 오키도 레이저를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오키하고 음. 그때 아까 말씀하신 제로스 제로스 5002가 제일 나을 거예요. 예. 또 타잔 얘기하는 거냐? 나 잘 몰라가지고. 제로스 500이 탁상용이 있는데 그래 그래. 오키하고 네, 비슷한 오키랑 이게 어, 제로스 어, 좋은 게 뭐냐면 LED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래. 휴대가 저온으로 되기 때문에 미디어 이런 데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이제 립 문제 여러 가지 뭐 원가 문제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스티커 상업적으로 쓰기는 괜찮은 편이고 그 벨로이에서 얼마 전에 스티커 장비 오리너로 커팅이랑 커팅 다 되는 장비가 뭐 1억에 나왔는데 그것도 엔진은 제로스 500이 300만 원짜리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뭐 출력은 그 정도로 하면 상업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제가 뭐 941로 지금 상업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뭐 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확실히 퀄리티는 안 좋긴 하는데 일단 그 풀 빼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품성이 떨어져요. 풀 빼다 같은 근데 경우에는 풀 빼다가 그렇게 스티커에 풀 빼다가 뭐 어느 만큼 근데 떨어진다고 필요한데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많이 찍잖아요. 그건 상위 이 정도 뭐 리코 5000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자세히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는데 그냥 요것만 놓고 어떤 게 5kg 찍고 리코로 찍은 건지 저희는 그런 테스트 가끔 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판매가 가능하고요. 뭐 전문가들이 보면 당연히 틀리다고 하죠. 근데 판매에 그게 무리는 없을 거고 저 아트지에다 그냥 그 코팅 없이 출력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네네네. 예, 지장 없고요. 그걸로 뭐 그 컴플레인 받은 적 없고요. 예. 근데 그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 디지털로 찍는 게 다 문제가 되고 옵셋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정도는 다 오키나 뭐 제록스나 리코나 다 품질은 다 대동소이하지 않나. 원가가 문제지.